별투 성적표 공개해드립니다. 주간 단위 수익률이고요. 유비벨록스 플러스 10% 기록했습니다. 성적 좋으네요. 목표가 3만 원 책정해 놓는데요. 목표가 도달이 됐습니다. 황재민 대리의 종목이었네요. 팅크웨어 정용현 대리의 종목입니다. 플러스 내줬고요. 1.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시장 흐름 참 좋지 않은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나와주신 두 분의 종목은 플러스를 내줬습니다. 자, KTB 투자증권 압구정 금융센터 정용현 대리 그리고 유진투자증권 광화문 지점 황재민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수익률을 이렇게 안겨주시네요. 자, 유비벨록스 먼저 점검해볼게요. 황재민 대리님, 네. 어떻게 할까요, 이거? 제가 1차적으로 말씀드렸던 목표가가 3만 원이었고요. 네. 금요일 날 종목 AS 할 때도 3만 원에서 3만 1,000원 사이에서는 첫 번째 이익 실현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종가도 3만 원대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이익 실현하기에 충분한 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2차 목표가로 32,000원을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이 32,000원까지는 일단 이익 실현과 함께 조정 시에는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대비해서도 아직 밸류에이션이 낮기 때문에요. 충분히 매수 접근을 하셔도 괜찮을 거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 접근해도 괜찮다고요? 네, 오히려 1차 목표가를 한번 네네. 상승하면서 돌파했기 때문에요.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 중심으로 매수세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급 상황이 일단 개선된 점이 유비벨록스의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우리 투자자분들 네. 결 함께 해주시는 투자자분들은 이익 실현하면서 추가 네. 상승 노리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비벨록스, 아우 좋았어요. 팅크웨어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정용현 대리님의 종목이었는데 조금 아쉽죠? 조금 더 올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네, 지금 상황은 어때 보이나요? 네, 일단 전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뭐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좀 횡보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일단은 제가 제시했던 16,000원 선의 손절 라인 자체는 아직 터치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크게 뭐 수급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크게 출회된 물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기업 자체는 펀더멘털 상으로도 충분히 하반기 쪽에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눌림목을 발생시켰을 때는 조금씩 물량을 늘려가시는 편도 어떨까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25,500원짜리가 좀 물량이 출회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25,500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목표 가격, 손절 가격 수정된 바 없습니다. 아래로 보시는 그 자막 그대로 목표 가격 25,500원 선 두고 전략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수익률 상당히 좋고요.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도 기대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두 종목 나왔습니다. 바이오랜드와 파워로직스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용현 대리의 종목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로직스는 어떤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접근하면 되겠습니까? 네, 일단 파워로직스에 대해서 기업 개요부터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파워로직스는 97년도에 설립된 회사이고요. 일단 하고 있는 일은 2차 전지 보호 회로 및 배터리팩 생산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사업 영역으로는 PCM이라고 불리는 프로텍트 서킷 모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배터리 보호를 위한 제품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SM이라고 하는 스마트 모듈이 있습니다. 이것도 배터리를 보호하고 잔량 상태를 표시해주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BMS라고 하는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매출 자체가 PCM과 SM이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업체도 갤럭시 S와 아이폰과 관련된 휴대폰 부품 관련주라고 좀 보시는 편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 매출 한 4천억 원 이상을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네. 뭐 적자를 기록한 이유 자체가 대송 충당금을 미리 반영을 함으로써 뭐 올해 이제 턴어라운드가 이제 개시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1분기 자체가 올해로 봤을 때 778억 매출에 영업이익은 21억, 그다음에 순이익은 54억 정도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를 턴어라운드의 원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일단 가장 모멘텀 자체가 삼성 SDI 쪽 물량과 LG화학 쪽의 물량을 납품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큽니다.
갤럭시 S2 LTE와 갤럭시 S2 HD의 초도 물량을 독점 공급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이번에 갤럭시 S3도 지금 프로젝트는 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아무래도 갤럭시 S2에 납품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납품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 생각은요, 실적을 제외한다고 치더라도 지난해 왜 갤럭시 S2 이제 부품 공급하고 했을 때 관련 수혜주로 참 많이 부각이 됐어요, 이 파워로직스가. 근데 주가는 정말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네. 그게 뭐 시장 전반적인 상황을 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밀려났던 것인지 뭐 이유도 궁금하고요. 과연 올해는 갤럭시 S3 네. 부품 납품한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거든요. 네, 이 종목 자체가 상당히 신뢰를 못 줬던 종목입니다. 이 기관 쪽이나 외국인 쪽에 상당히 신뢰를 못 줬었는데 그 이유 자체가 유상증자라는 것과 그 경영진의 횡령배임 사건이 좀 일어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예. 상당히 부각을 못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탄력도 없었지만 올해 하반기 때는 아이폰 5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양날의 좀 무기를 가지고서 다시 한번 위쪽으로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해서 가져나왔습니다. 예, 갤럭시 S3뿐만이 아니라 애플사에도 공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목표가나 손절 라인도 설정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황재민 대리의 종목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바이오랜드입니다. 뭘 보고 투자할까요, 대리님? 네, 바이오랜드라는 기업 자체가 어떻게 보시면 좀 이름이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제약 업종인가 아니면 화장품 업종인가 아니면 뭐 네, 저는 그냥- 화장품으로 계속 생각이 되네요. 네. 제약도 있었고요. 네, 바이오라고 하면 보통은 의약 업종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바이오랜드 같은 경우는 앵커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품 업종이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천연물에서 추출하는 그리고 발효를 시켜서 직접적인 공정을 거쳐서 기능성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화장품 원료 생산 업체가 약 250여 개에 달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마켓시어가 49%에 달할 정도로 독점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원료 매출의 50% 정도는 우리나라 화장품 1위 업체인 아모레퍼시픽에 집중이 되고 있고요. 이 외에도 국내외 270여 개 화장품 생산 업체에 1,500여 개 제품의 원료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로는 제가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일단 안정적인 캐시카우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화장품 원료에 대한 납품입니다. 화장품 원료 수입 의존도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78%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원료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화장품 업체들의 완성 업체들의 수익이 줄어드는 여건들이 지속적으로 나왔었는데요. 국내 유일하게 기능성 화장품 원료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국내 화장품 시장 성장에 맞춰서 지난 5년간 연속적으로 연 평균 성장률을 20% 이상씩 고성장을 맞춰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콜마나 코스맥스처럼 중국 화장품 시장에서 큰 이슈를 얻고 있는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이 업체들에게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랜드의 안정적인 캐시카우인 화장품 원료는 지속적으로 동사에 큰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얘기 나온 김에 이제 네. 목표가 바로 점검해 네, 볼게요. 알겠습니다.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차트 보시기 전에 오늘 수급을 먼저 좀 보여드리려고 띄워놔봤어요. 네네. 수급을 먼저 보시면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어. 동반 순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4월 연속이네요. 네, 4월 연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좀 눈여겨보셔야 될 점이 이 기금 쪽에서 지금 6만 7천 주의 큰 매수가 들어오는 점이 있었습니다. 기금 쪽에 일단 매수가 크게 들어왔고 최근에 기관들의 매수가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도는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노란색 박스로 표시된 부분이 있는데요. 지난 3월쯤 그리고 1분기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았던 화장품 업체들의 주가가 상승이 있었지만 바이오랜드는 주가 상승이 좀 적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박스를 돌파해 주면서 최근 주가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목표가는 16,000원으로 제시를 해봤고요. 손절가는 11,500원으로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네, 이번에도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네. 파워로직스의 목표가도 설정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파워로직스의 목표가는 5,500원 정도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장기 추세론 자체를 제가 차트에 좀 그려놨는데요. 그리고 지금 제가 체크해놓았던 부분 자체가 5,500원 정도 부근에서 크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물이 좀 출혈했던 만큼 5,500원은 단기 목표가로 설정해드리고요. 투신들이 들어온 게 저번 주 목요일부터 투신이 수급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신이 처음 들어왔던 자리인 3,600원 정도 자리를 손절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황재민 대리와 정영현 대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